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주변에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모자를 벗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라는 요 영상 매체를 찍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침 4시쯤에 일어나다 보니 세안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서다 보니까 사실은 헝클어진 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모자를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서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모자도 벗고 좀 정돈된 상태에서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대본이라든지 어떤 각본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렇게 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발효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1편에서는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짚었고, 두 번째에서는 재료에 대한 부분, 전분질, 정제수, 발효원, 누룩이죠. 누룩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 3편에서는 당화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온도 변화, 발효 전체에 대한 온도 변화, 5가지죠.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본발효 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 숙지하고 계시다면은 본발효에 들어가서는 불필요하게 뭐 온도가 다시 설정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술술술 진행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발효라는 거는 간단히 표기한다면은 재료가 준비되면은 효소에 의해서 당화를 시키고 이 당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킨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제 본발효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료 준비에서부터 해가지고 체주까지 보통 뭐 7단계, 8단계,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두서원에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당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 생각은 밑에 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화 생성 물질은 6H12O6 당입니다. 당화 과정에는 효소의 작용이 있어야 당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효소가 뭐냐? 지금까지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약 5,000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효소는 생물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효소는
본인은 변하지 않고 효소 기질 자체는 본인은 변하지 않고 기질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효소의 모양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기질을 끌어안아서 받아들여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성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전분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효소와 만나면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다시 이런 물질이 들어와서 또 당을 만들고 이 변화와 반복을 같이 일으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했을 때는 효모의 작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효소의 작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효소는 당을 만드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1차적인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효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발효에 대한 부분. 1차적인 발효는 사실은 발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발효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화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통주 소믈리에 책을 좀 훑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단발효, 백발효,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발효는 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화 과정 없이 바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과일 종류, 과일은 과당이라 해가지고 모든 과일은 단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가 그러니까 효모가 당을 먹고 생성시킬 수 있는 그 당이 단당이나 2당 정도, 3당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1당, 2당, 당이 하나짜리, 2개짜리가 효모가 먹고 이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고 알코올을 생성시키는데 이 과일 같은 경우는 단발효라 해가지고 1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단발효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복발효는 뭐냐면은 당화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코올 발효겠죠. 당화 따로, 발효 따로. 이게 보통 이제 맥주 종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발효고, 병행 복발효라고 하는 것은 당화와 플러스 발효가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합주, 약주, 청주, 전통주는 병행 복발효다.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0% 틀리다가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초기 발효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 단양주 같은 경우는 병행 복발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분 플러스 물 플러스 발효원 제로팩이 됩니다. 이거를 동시에 항아리에 앉힙니다. 동시에 비벼서 항아리에 앉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양주는 병행 복발효가 맞는데 저는 2양주나 3양주나 4양주나 5양주는 단양주, 2양주, 3양주, 4양주, 5양주는 요것은 저는 복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발효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편에서도 왜 우리가 정상 발효와 과학적 발효를 분리해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극복하면은 정말 좋은 술, 세계적인 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저는 단양주는 병행 복발효가 맞는데 2양주, 3양주, 4양주, 5양주는 단양주는 아니죠. 5양주는 저는 복발효라고 생각이 많이 치우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양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재료와 촉매제와 발효원을 동시에 섞어서 항아리에 앉히는 거고 복발효라는 것은 당화와 발효를 구분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당화 이 당화의 목적은 뭘까요? 당화의 목적 효소가 당을 생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효모의 증식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주를 당화시킬 때는 뭐 이화곡, 살루비전 누룩이라든지 밀 누룩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고용화되어 있는 전분질을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당을 생성케 하고 두 번째는 그 누룩에 들어있는 효모를 최대한 증식시켜서 알코올 생성량을 많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호기상화, 호기라는 건 뭐냐면은 산소를 쉽게 접촉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와 효모는 산소가 있어야 증식이 빨라지고 효소는 기질의 변화를 빨리 시킬 수 있고 거기에다 온도가 정상 발효 온도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효소는 당을 충분히 많이 생성을 시킵니다. 또 효모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접촉을 많이 했을 때
효모의 증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화를 시키는 것은 이 당화의 목적은 효소가 당을 생성하는 것과 효모의 증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양주나 삼양주나 사양주의 밑술, 밑술을 저는 당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당화의 목적은 효소와 효모를 증식시키는 거고, 후기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술을 담을 때 보면은 밑술을 안 친 다음에 자주 저어줘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자주 저어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산소를 최대한 접촉을 시켜라 이 얘기가 되겠죠. 산소를 최대한 접촉을 시켜라. 그랬을 때 당과 효모는 폭발적으로 증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화 과정을 밑술로 보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복발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발효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당화 과정에서 전분질이 산소와 접촉해서 효모, 누룩 안에 들어있는 효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전통 누룩만 가지고도 20도까지 알코올 생성이 가능하다. 5월 달에 20도의 전통 누룩만 가지고 20도의 탁주와 약주, 미수곡주가 탄생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빚을 때는 정제 효소나 효모를 넣어서 알코올을 생성케 하는데,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생성케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누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변화 과정에서 그 향기 성분을 과연 우리 술 안에 가둘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향기를 덜 가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 당화가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알코올 도수는 높아질 수도 없고 향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효소와 효모의 작용에 의해서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알코올 발효는 정상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고, 플러스 생성물 자체도 향기 성분도 충분히 가둬서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양주는 병행 복발효가 맞지만은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 오양주는 당화는 밑술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요 밑술은 복발효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멘트를 달아주시면은 제 생각과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정말로 발효 초입 단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